안녕하세요. 박지원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식탁의 주인공. 축하드릴 일이 KBC 광주방송조사에서 또 더블 스코어로 앞서셨어요. 여론조사에. 6번째 1등인데 예.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합니다. 거기도 후보가 한 너댓 명 되죠. 6명, 7명이죠. 근데 한 후보가 44.5%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독식 아닌가요? 이제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예. 민주당 후보 한 사람, 국민의힘 후보 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은 당내 그렇죠. 경합이니까. 어쨌든 또 이런 때 제가 시장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다. 고개 들지 말고 천천히, 그렇죠. 겸손하게. 자, 뉴스를 보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개발 공약 발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걸로 지면이 도배됐는데 드디어 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조국 장관은 어제 부산에서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도 드디어 공천 물갈이 관련해서 의원들 만나는 게 이제 언론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선 조국 장관과 인간적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당 후사죠. 조국 장관에게 저 개인적으로도 설사 표창장이 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정권에서 일가족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공권력의 과잉적용이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국민 대보신, 즉 총선에 국민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민주당에도 들어오지 말고 무소속으로 살고 있는 관악이나 또는 광주나 고향 부산에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창당을 하고 보니까 저도 암담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있는 표를 나눠 가지니까 좀 암담할 수 있겠지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또 자기 혼자 무소속 가는 것보다는 규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더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더 빨리 행동하는,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뜻도 있고, 민주당의 현재 투쟁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유권자층을 좀 내가 끌어안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힘을 조국 신당 창당에 확 실어줘 버릴까. 암담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명문정당이다.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이재명, 문재인에서 명문. 그때도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인격을 바라볼 수 있다. 대개 이제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나 국민들도 전직 대통령을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제 당대표를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명 정당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 건데 딱 명문 정당이다 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이 참 고매하게 드러났다. 통이 크시구나. 그런데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국 전 장관에게 민주당 안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건데 안 된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창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힘을 팍 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같은 날 또 공지영 작가 책을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악플이 많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 김대중 대통령 같았으면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 굉장히 만류를 했거든요. 그래도 창당이 되니까 계속 설득해서 통합을 시킨 통합민주당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참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낙연 대표가 탈당 창당을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안 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그냥 명문정당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국 신당에 확 힘 실어버리고 또 공지영 작가 저도 공지영 작가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도서 추천하고 난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조국을 안 받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조국의 강을 넘었죠. 이제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와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웠죠. 그렇지만 저는 조국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저는 비례연합정당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 라고 받죠. 했는데 안 받죠. 이제 박홍근 그 비례연합정당 창당준비위원장 격이죠. 그분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당의 친명 의원들은 막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더블 플레이하는 거냐 속에선 부글부글 끓고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럼 우린 나가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고 독자 신당을 창당했다 하더라도 비례연합당으로 저는 함께 하면은 거기에서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실사구시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은 조국 신당을 밖에서 도와줘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면은 아니 여러 진보 정당들 함께 하는데 비례연합당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박홍근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저는 지도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참 문재인 조국 회동 뉴스를 보고 잠을 못 이루셨다고 했는데 야, 정말 민주당을 많이 아끼시는구나. 대표보다 더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고 그래도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하면은 좀 민주당이 잘 되게 당신의 체면보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민주당이 그런다고 하니까는 조국도 뭐 독자로선을 간다는데 만약 지역구 공천을 하게 되고 또 어제는 윤석열 당과 즉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자. 나는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후보를 내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하자.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하면은 좋은데 이게 저렇게 민주당도 배타적으로 나가니까 또 조국 신당 측에서도 오케이 우리도 하겠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이롭게 하느냐. 다도 윤석열을 부르짖으면서 거기를 이롭게 하는 도움이 역할을 해서 되겠냐 이거죠. 나뉘면서 전체 파이가 작아질 것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좀 더 많이 담아서 파이를 키울 수도 있다. 이건 좀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뭐 소풍 가듯 창당하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오듯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생결단으로 진돗개가 왜 쥐를 잘 잡는지 아세요? 쥐를 쫓아가다가 쥐가 도망쳐가지고 조그만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국 과연 그러면 독자적 신당을 만들면 비례 3번, 4번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뭐 야당 지지세가 많이 있는 살고 있는 관악구 같은 데서 출마하느냐 지역구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조국 장관은 정말 그런 식으로 정치할 거면 부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산 나가야죠. 네. 나가서 죽게 하면 살기로.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분도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예.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인데 사실 오래전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손학규 당대표 때 분당 재보궐선거가 생겼어요. 그때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울법대 교수, 젊은 교수였지. 제가 만나가지고 출마를 해라. 그리고 만약 당선되면은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서 당신을 나는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 그만큼 저도 가능성을 보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조국 교수 자기는 절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노회찬 민노당 거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강남 좌파 아니냐. 당신 그때 만드신 말이에요? 그렇죠. 강남 좌파인데 같이 하자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아꼈어요.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이 본래 좀 그 민노당 산호맹. 네, 산호맹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어떻게 됐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하나인데 우리는 이낙연 나가서 이준석 나가서 그리 합쳐버렸으니까 제3세력은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신당이 생기면 결국 민주당 표를 갉아먹고 윤석열 도우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씻기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은 부산에 출마해서 아니 저는 부산 출마를 그러한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은 비례연합장당으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비례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에서 안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민주당에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함께 가야 태도 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조국 정당을 비통합 비례정당에 좀 받아줘야 된다. 아, 그렇죠. 오케이, 뭐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 왜요? 당 대표보다 더 당을 걱정 많이 하시는 분인데. 물론 당 대표보다야 더 하겠어요만은 저도 고민하죠. 아니 정말 잠을 못 잔다. 아니 정말 어쨌든 저는 그 조국 장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례 몇 번으로 해서 어설픈 배수진 흉내 내는 것보다는 부산에 가서 승부를 걸어야죠. 사실 노무현 승리와 문재인 승리는 PK권에서 35에서 40% 지지를 진보정당 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적어도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거 보면 저쪽 당은 뭐 서병수, 조혜진, 김태호 막 이렇게 뭐죠? 패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은 PK권에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조국 나가라 하고 우리 당도 그러면 더 신경 써서 뭐 PK 연구에 있는 전현희, 이현주 막 투입하고 이래서 한번 불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관이나 대표가 할 일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명을 해놓으면 혼란이 와요. 저는 뭐 책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현정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떨어져도 장관 시켜준다고 하고. 그렇죠. 떨어져도 장관 되고 뭐 공기업도 갈 수 있지만은 야당은 떨어지면은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됐든 여당도 야당도 최선을 다해야죠. 시끄러운 거예요. 최선을 그 시끄러운 것을 가지고
잘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 때요. 이 와이스 정권에서 예.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살생부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DJ가 대통령 되니까 저 국회의원을 떨쳐라 하는 분이 이종찬, 박지원, 조세영, 정대철, 예. 뭐 한광호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떨어졌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오로지 DJ 대통령 만들기에 전념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총재님이 저하고 한광욱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총재 권한 대행은 조세영 이렇게 하고 본부장 이종찬 이러면서 한광욱, 박지원 너희들은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당에서 자라. 그래서 한광욱 사무총장, 박지원 기조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뭐 그냥 24시간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낙선자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그렇죠. DJ의 용병술. 등골을 뽑아먹는 게 아니라 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야.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시켜 주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보면은 총선 끝나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을 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벌써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보고 심지어 뭐 무슨 조용한 절간의 주지 뭐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저게 이제 적극 나서셨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인재근 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당 안에 민주당 안에서는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으로서 상징성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딱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이거 용기 있는 태도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한 것이지만은 결국 측근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분위기를.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기사를 보고 애석해요. 인재근 의원은 김근태 민주주의자 부인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김근태 부인이다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분은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죠. 여성 민주화 운동가이고 김대중 2호 관계처럼. 그렇죠. 김대중 2호처럼 또 여성 운동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인재근 부부를 초청해 가지고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인재근 의원이 받으신 분이에요. 예. 이분을 단순하게 김근태 이사장 부인이니까 삼선을 시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인재근 의원께서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면담을 요구했고 불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했다 하면은 언론에 발표하면서 인재근 의원이 이렇게 스스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용퇴로. 그렇죠. 용퇴로 딱 끝나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다 하는 건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칼질한 것으로 나오니까 인재근 대표, 인재근 의원 나 전화도 안 해봤습니다만 미안해서 상처가 얼마나 커요. 왜 사람을 상처내서 보내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측근이 그 측근들이 좀 똑똑히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 측근은 용산의 참모들하고 비교가 되나요? 거기보다는 낫죠. 용산보다는. 예, 어쨌든 사실 인재근 의원이 갖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인재근 여사가 보인 거에 대해서는 또 양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매듭을 지었는데 멋지게 못 짓고 아니 인재근 의원은 멋지게 지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칼질이 되고 거기에 옆에서 그러한 것을 기자들한테 리크해준 흘려준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거기다가 또
찐 이재명 뭐 아무개가 또 그 자리에 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수단이 아니 구겼죠. 그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친명 찐명들도 희생 안 당하느냐? 당한다니까요. 제가 해남원도 오죠. 지도에서 돌아오죠. 있었지만은 정의찬 경선 후보가 있었어요. 여기 찐명이에요. 예, 예. 광주 서구 갑인가? 강의원. 예. 강위원. 예. 강의원 찐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경선 후보 적격 심사에서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반항하다가 그래도 민주당과 대표를 위해서 자기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됐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반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봐라. 우리도 많지 않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측근들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말이지. 그 명예롭게 나가려고 하는 인재근 의원만 상처를 줘서 되냐 이거지. 지금 보시면은요. 문학진 의원도요. 예. 뭐 내가 잘 알지만은 괄괄하죠. 또 얼마 전에 한 시간 전에 전화 왔어요. 아 형님 어떻게 됐든 거기도 친명이에요. 예. 찐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남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둘이 친구라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찐명 문학진 전 의원한테 양보하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한테 했더라고요. 예. 문학진 의원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게 한 3, 4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표도 활동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언론에 부각을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도 전화 받았냐고 오늘 아침에 그냥 기자들 많은데 아이고.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 아, 실제면 올드보이에 포함 안 되지. 이렇게 당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설마 칼질하겠습니까? 칼질 하면은 아니 그리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올드보이냐? 스마트보이다. 오케이. 스트롱보이다. 예. 나보다 총기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없죠? 어쨌든 인재근, 문학진, 또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그래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좀 출마를 만류하고 우리 박직탁에 나왔던 곽상한 변호사 공천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종로에 네. 또 전현희 위원장은 또 딴 데로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곽 변호사가 좀 그동안 특별히 애정을 많이 표시하셨잖아요. 글쎄요. 나는 그 지지도가 그렇게 높다 가면 곽상원 변호사 해야죠. 예. 예. 지난번에 그 뉴스공장에서도 여론조사 했을 때도 예. 한동훈을 살짝 앞섰던가 그랬어요. 이제 한동훈과 가상대결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도망쳤구나. 예, 안 나온다고. 예. 어쨌든 종로니까 노무현 그렇겠지만 대통령 사이하고 윤석열의 대통령 오른팔하고. 쌍둥이 동생하고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야당의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측근들은 좀 시점이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좀 잘 플레이하도록 좀 다 나 측근이 누군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몰라요, 진짜.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 최근에 며칠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양반이 좀 너무 묵직한 게 아니까 매력도 좀 있고 활동성도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딱 고양이 목에 이렇게 방울 다는 일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감이 좀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한편에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당 대표가 예, 정상적인. 아니, 당 대표가 무슨 공천을 누구를 찍어줬다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손들어줬잖아요. 김경률이다. 예. 원희룡이다.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리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대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칼질, 예. 악역은 권노갑 고문이 맡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청와대에서 한광욱 비서실장, 권노갑 고문, 박지원 장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리는 자네가 하고 권 고문. 저한테는 그 정리된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이 아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아, 공소시효가 안 지났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다 그런 거니까. 아니, 현직 자, 장관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정부에 나와 있는 자리를 각 부처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너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했죠. 하다가 이제 서로 좋은 데 간다고 싸움 나니까 아이고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것까지 권노갑 고문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총재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조직 이런 문제는 권노갑, 예. 정치 협상 문제는 한광옥. 한광옥,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신변 문제는 박지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런 현안이 나오면은 권노갑 고문한테 전화하면은 이렇다 하고 설명 안 하면 그것이 김대중의 목소리예요. 박지원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다 하면은 그것이 김대중의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이재명 대표한테도 늘 그 얘기했어요. 미국도 대리인들이 다 있다. 그 몇 사람이 예. 그래서 그 대리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해야지. 아니 어떻게 총재가 당 대표가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칼을 맞냐. 예를 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문제는 정성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너는 좀 물러가라 와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전 모르겠어요. 예, 예. 뭐 조정식 사무총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좀 중진급들이 나서서 해줘야지 일일이 대표가 나서서 하면은 거기다 총 쏘지 않냐고. 중간 관리자들을 잘 키우는 리더십 또는 대리인. 임원들을 잘 네, 활용하는 기업으로 그렇죠. 치면 대리인. 근데 정성호 의원은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좀 본인이 직접 하는 스타일 같아요. 조금 더 분발을 바라시는 거죠. 모르겠죠 뭐.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한테 뭐 여당 실수만 바라보는 감나무 전략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제 요새 좀 움직이면서 그런 얘기는 좀 해야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치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제3지대의 돌연한 결합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과연 섞어찌개냐 태풍의 눈이냐 태풍의 눈은 무슨 태풍의 눈이에요. 이준석에서 유호정까지 도저히 한 당에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쉬워요. 예. 참 좋은 정치인이고 이제 39에 스펙트럼이 넓어서 진보 정당까지 껴안고 간다 하면은 저는 타협하지 말고 그 로직 즉 자기의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면은 당신은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했는데 너무 타협적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집이 커졌어요. 아니 그런데 능력 이상으로. 타협을 할 사람하고 해야지. 타협을 안 할 사람하고 하니까 그게 누굽니까? 타협을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낙연이죠. 이준석 이낙연의 결합은 물과 불의 결합이다. 아니죠. 물과 불보다는 그건 빵점 결합이에요. 이준석은 보수입니다. 예. 영남미 홈베이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유승민, 을 잡았어야 된다. 이준석
조합으로 가야지. 안 그래서 되죠. 제가 때때로 그 얘기했잖아요. 유승민 대통령 후보, 이준석 당대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은 좋다. 즉 유승민의 양해하에. 그러나 유승민은 굉장히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친 보수이기 때문에 잘 컴프로마이즈 조정을 해라 했는데 유승민은 안 따라오고 안 같이 하고 이낙연하고 가면 이건 잼병이지 뭐. 그래서 잡탕이라고도 하고 섞어찌개라고도 하는데 섞어찌개나 잡탕은 먹는 거나 되지. 이건 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 이준석과 유호정이 함께 한 당에 있는 어제도 또 1라운드 주고 받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보통 독심을 품은 게 아닌가 같아요. 독심 품으면 어때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예. 착하고 태생적으로 또 본인의 성격상 민주당을 벗어나서는 안 될 독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민주당에서 차라리 윤석열, 김건 이 두 분을 향해서 나만큼 싸웠으면은 예. 플랜 B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 것은 안 하고 쓸데없이 뭐 이재명 민주당만 공격하다가 가버렸잖아요. 최근에요. 자기 고등학교 동문인데 저하고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낙연 대표의 네, 광주 제1고등학교 동문이죠. 그분은 이낙연을 굉장히 지지하면서도 저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원장님 이낙연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합니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신 견해고 나는 내 견해이기 때문에 나도 이낙연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계셨어도 이렇게 했을 거다. 나는 아침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물어본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조국 창당 신당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당 나쁘다. 그런데 창당을 했으면 민주당으로 끌어온나. 들여다놓고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문이 네. 닫힌 건 아니다 이것이죠. 그렇죠. 물리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이낙연 그 친구 그분이 후배니까 이번에 설 연휴 때 광주를 갔다 왔어요. 쭉 다녀보니까. 뭐 5일간 놀다 왔대요. 나한테 어제 만났다니까요. 아니 원장님이 왜 그렇게 이낙연 총리를 싫어하는지 저평가하는지 욕하는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겠다. 이 정도예요. 이준석 대표는 영남에서 유승민하고 같이 갔으면 50석 먹을 건데 4, 50석 먹을 건데 어려울 거예요. 이낙연을 안아서 그래서 서로 안 돼. 그림은 좋은데 보수와 진보고 해서 좀 어렵다. 옛날에 그 자민련이 그 김종필 총재가 충청도 아니 먹고 그것도요.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했다가 하면 시너지가 있죠. 아 저쪽도 넓어지는구나. 이낙연 이준석 결합이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대표가 광주 전남 전북에서 한석이라도 먹어오냐 이건 모두 못잖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 없다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때는 그 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지만은 총선은 달라요. 총선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안 난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오랜만에 움직이는 야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당 얘기를 별로 못했습니다. 뭐 뻔한 얘기는 하지만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 집요한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추가 사정 아니면 뭐 엄청난 개발 공약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오늘. 개발 공약 가겠죠. 지금 보면요 서울시도 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해서 그냥 7, 80장짜리 아파트가 그냥 수천 채 들어서는 거야. 수백 채. 용산은 100층도 넘고. 네. 하나도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 개발 시대에
아니 어제 부산 가셔서 보세요. 부산특별법. 이건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예, 예. 민주당이 예. 방어권 차원에서 KBS, YTN, 연합뉴스에 우리도 해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방법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선대위 대변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부대변인 시켜달라고 해도 이재명이 안 시켰잖아요. 시킬 겁니다. 이제. 아니 그런데 진짜 나는 민주당이 더 답답해요. 예. 그리고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탄핵이라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공천 확장하고 선대위 구성하면 대변인 가시죠. 이건 한국 정치사에 남을 화제입니다. 저는요.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뭐라도 당사 경비원이라도 하겠어요. 경비라도. 김구 선생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활딱 보고 싸워야지. 저희 시청자 중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도 꽤 있을 텐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아니 저는 진짜 공천 확정되면요. 예. 해남한도 진도에서 하루 딱 있으면서 제가 전국 승리시켜놓고 오겠습니다. 저 당선돼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제가 역할을 할게요. 박지원 대변인의 부활 한번 기다려 볼까요? 저 이제 보세요. 민주당 후보들은 저한테 와서 예. 지원 유세해달라고 줄을 선다니까요. 이게 제가 또 하면은 재밌게 하거든요. 지원 유세보다 이 중앙에서 이 고공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기호 1번 박지원 뿐이다. 짠, 이렇게 짠, 노래하면서 짠. 그냥 쫙. 어쨌든 이번 주 얘기는 좀 야당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조국 장관은 독자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드디어 이제 손에 흙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선거를 구경하는 재미, 응원하는 재미가 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하나 좀 클로징, 시정해야겠어요. 클로징, 예.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흙을 묻히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조국 신당의 창당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 문이 안 닫혔으니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죠. 통합 예. 비례정당으로 데려와서 그럼요. 잘 관리해라. 그게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십니다. 해남이 예. 사람 수보다 소 수가 이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해남 축협 예. 한동혜 조합장이 이번에 한 5년 공력을 들여가지고 사료를 특별히 개발해서 땅끝 한우를 성공시켰습니다. 땅끝 한우. 땅끝 해남 땅끝 한우. 아, 참, 오늘 이맑은 김치도 자막에 그 홍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가 그 특수 사료를 먹이고 있는 소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지만은 땅끝 한우를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습니다. 참, 해남 안도 진도분들은 좋은 국회의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유튜브지만 중앙방송인데 중앙방송에서까지 이름과 저는 활동이 어디 가서 소개되고. 믿냐입니다. 예. 어쨌든 주진우 기자는 국회의원 박지원의 보좌관으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 확정자 박지원은 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으로 조금씩 인사가 그렇죠.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 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